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또 이렇게 또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편히 쉬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전 시간의 영상 여러분들 꼭 들어주세요. 좋은 소식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신속하게 전한다는 게 빨리 전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직까지 1교시 영상도 시청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청하시고 꼭 댓글, 출석 댓글 인증을 하셔야 돼요. 인증을 하셔야지 제가 보고 하나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6월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있죠. 이게 상승률이 2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요. 경제 지표들이 이제 미 경제의 견조함을 시사하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 전망이 줄어들고 있어. 침체 온다고 난리치더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결국 장밋빛 전망이 커지고 있어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은 보니까 주식 다 팔았다, 경기 대폭락 온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가 또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참 보면 웃겨요. 보면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응?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유튜버인지 무슨 작가라고 하는 놈인데, 하여튼 보니까 자기는 주식 다 팔았다, 결국은 세계 침체 온다, 막 폭망한다, 그런 식으로 겁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 솔직히. 어떻게 그걸 다 예측하고 합니까? 지가 신이야? 신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인간의 그런 심리, 이 심리가 결정체가 제가 볼 때는 주가인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에서는 그래요. 지금 약간 장밋빛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야후 파이낸스에 보니까 그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더라고요. 이날 보니까 내러티브의 전환이다, 이런 투자 메모에서 최근의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을 강화했다,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골드만삭스는 이날 미국이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을 25에서 한 20%로 이제 내렸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컨센 전망치보다 54% 정도 훨씬 낮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치우스가 그래요. 특히 실업률 하락, 소비자 심리가 거의 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 상승 추세의 반전이 경제력의 주요 신호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건전함을 강조했다. 미국 경제의 건전함. 미국 경제가 건전하고 탄탄하면은 나쁠 거 하나도 없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옵니다. 대한민국 뿐이겠어. 주위에 이제 개발도상국들한테도 가겠죠. 하여튼 미국 경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향후 몇 분기 동안에 약간의 둔화를 예상하는데, 이는 주로 실질 가처분, 개인소득 증가가 순차적으로 둔화되고요. 특히 10월에 학자금 부채 상환 재개를 위해서 조정될 텐데, 은행 대출 감소로 인해서 지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나 거기 금융 상황의 완화, 주택시장의 반등, 공장 건설의 지속적인 호황은 모두 미국 경제가 추세보다 낮은 속도이긴 한데 계속 성장할 것임을 이제 시사한다고 하죠. 그래서 월가는 경제 연착륙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고 있는데, 에버코어의 수석 전략가 줄리안 엠마누엘은 이날 메모에서 최근의 긍정적인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골디락스에 다시 한번 진입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 골디락스는 건 뭐냐? 경제의 높은 성장에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 이상적인 경제의 그런 상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황인데, 인베스토피디아인가? 여기에 따르면 이는 완전 고용, 경제적인 안정적인 성장의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골디락스. 이름도 좋잖아요. 골디락스. 아주 이상적인 경제상을 말한다. 근데 모두가 경제 전망을 잠입으로 보는 것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년 초에도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엠마누엘 또한 그런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한 거죠. 엠마누엘이 그래요. 3마리의 곰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골디락스도 23년 기록적인 여름 더위에 실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S&P 500 지수가 10월 저점에서 이미 26% 랠리한 상태인데, 일단은 어닝 시즌이 추가 상승을 촉발한다면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지만 지금 당장 가장 적당한 상태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또 언급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요즘 중국 수출에 힘입어서 한때 그 승승장구했던 아모레퍼시피라는 기업이 있던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02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중국 경기가 한창 호황이던 2015년 상반기 4,860억 원 비교해보니까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야. 과거에 그 수출 물량의 80%가 중국을 향했는데 최근에는 5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네요. 마땅한 대체 시장을 찾지 못한 결과고, 그리고 18일 포스코홀딩스는 올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일보다 38% 정도 줄었다고 공시를 하네요. 포스코 측은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시장의 철강 무효 수준을 뽑았다.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포스코홀딩스도 보니까. 이렇게 고성장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던 한국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고, 수출 다변화를 꾸준히 시도했던 기업조차 중국 경기 부진의 악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IMF에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3년 내 3%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있던데,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이 작업이 늦은 기업일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가정하되 급격한 그 디커플링보다는 정교한 디리스킹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언론사에서도 그래서 대중 의존도가 그 큰 대표적인 기업 10곳을 분석을 해보니까 올 상반기 주가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12%, 같은 기간 코스피가 17% 올랐기 때문에 비교 기준으로 30% 가까이 하락한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이들 기업 주식을 한 1조 5천억 이상 순매도를 했고, 중국 수혜가 사라진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관광객 덕을 봤던 카지노, 뭐 호텔, 면세점 이런 데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국 내수시장에서 한국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과거처럼 무역수지 흑자폭을 넓히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 시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요즘 보니까 뭐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 2차전지 쪽에 돈이 말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해요.